시간 정윤아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대구는 지금인데요. 정윤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탐구하고 열심히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탐구. 네. 어떤 분들이 모인 건지 도대체 누굴 탐구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 혹시 이순신 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사로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서울 여해재단에서 운영해오던 이순신 학교가 그동안 서울에서 진행되다가요. 이번에 대구에서 첫 문을 열었는데요. 일기생들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 마지막 날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0월 22일에 시작해서 이번 주 화요일인 11월 26일까지 진행됐고요. 30명의 수강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이순신 학교를 운영하는 서울 여해재단 윤동환 이사장을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순신 학교가 대구에서 문을 열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같이 만나보시죠. 서울서 이순신 학교로 시작한 지 한 10년 좀 됐습니다. 이제 한 1000명 정도의 수료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가 내 고향인데 대구 분들한테도 이순신을 소개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이래서 이순신 장군이면 서울서 태어나서 충청도서 자랐고 성인이 돼서 이제 이 함경도와 남해안 해안을 다 시켰잖아요. 근데 보면 이순신이라 그러면 묘하게 대구 경북은 사각지대입니다. 대구 경북하고 인연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대구 분들한테 조금 이순신을 전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나라를 구한 장군이다, 영웅이다. 근데 이 정도. 근데 이순신의 삶이라든지 사상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네요. 이순신 그렇습니다. 학교. 그리고 대구에서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맞아요.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은 큰 인연이 없는데요. 그래도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인 만큼 좀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고요. 이순신의 생애와 리더십, 난중일기로 보는 인간 이순신 이런 시간도 있었고 이순신 유적지를 직접 가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네. 특히 이때 현장에서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해요. 네, 이순신 학교에 참여한 최연애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조선을 지켜낸 어머니 그 책을 제가 받아가 보고 성웅 이순신의 어머니 초계변 씨에 대해서 윤동환 회장님께 제가 특강을 요청해가 우리 회원들은 특강을 들었었어요. 우리 여성단체 회원들이.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가 바로 우리 대구 여성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대구에도 이순신 학교가 개설되어 이제 저는 바로 신청했죠. 그동안 배 12척의 나라를 구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걸 듣고 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찾아서 거제도에서 첫 성전을 거둔 옥포 대첩 기념관도 보고 통영 충륜사를 탐방 후 배를 타고 한산섬까지 가서 현장 견학을 하면서 강의를 듣다 보니 정말 감명 깊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제 그 전략이나 지략이나 지혜가 그동안 이렇게 막연히 알았는가 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미리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들 가셨으니까 유적지에 가서도 보이는 거, 느껴지는 게 더 많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순신 학교의 가장 큰 취지는 이순신 같은 리더를 양성하는 건데요. 이순신 학교에 참여한 수강생들도 대부분 기업의 대표 혹은 임직원들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겠다. 존경할 만한 리더가 되겠다 하는 이런 그 갈망이 늘 있는데 곳곳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순신 학교에 참여한 분들도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접목을 해보겠다. 또 어떤 리더가 돼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강생 한상욱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제 자신하고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하는 그런 통합과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배움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강 전에 이순신 장군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신적인 영웅이었다라고 한다면 수강 후에 이순신 장군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나약한 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와 사명감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자원을 몰입시켜가지고 그 나약함을 극복해낸 진정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영웅이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접목이라면 저도 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이순신 장군께서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 제별을 해준 사람 중에는 의외로 평범한 백성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업을 우리가 이제 종사함에 있어서도 주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시켜 나아갈지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네. 뭐 이순신이 굉장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네. 또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끼셨다는 말씀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확실히 수거하기 전과 후에 이순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셨나 봐요. 네, 맞아요. 또 현장에서 접목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순신의 뒤를 잇는 리더십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사실 저도 이순신 장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도 엄청 많이 봤고 책도 그렇죠.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날 현장에서 뭐 듣는 이야기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뭐 나라를 구한 인물이라는 것에서부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신념과 리더십이 좀 많은 분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더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집니다. 그리고 이순신 학교가 내년에 대구에서 4회 정도 더 열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윤동환 서울여해재단 이사장에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저는 생각에 첫 번째가 나라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게 그 당시 리더들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근데 이순신은 국난의 위기에 왔을 적에 제일 충실하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의 역사에 이순신이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고 상상 한번 해보시죠. 지난 6월달 여론조사한 걸 보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한 번도 1위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2위가 지금 안정돼 가는데 세종대왕. 그래서 그 이순신은 우리나라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년에는 한 4기 정도만 되고 살려고 합니다. 3월, 5월, 7월 정도 생각하고 10월 생각해서 내년에는 여기 한 4기 정도를 대구에서 할까 생각합니다. 야, 사실 지금도 위기에서 빛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 이번에요. 일기 수강생을 모집할 때도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내년에 열릴 이순신 학교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방송 듣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처음 열린 이순신 학교 알찬 내용으로 잘 들었고요. 정인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